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영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낙원이나 유토피아를 그려보고 꿈꾼 적이 있나요? 죽음과 세금이 없는 낙원, 유토피아를 여러분들은 꿈을 꾸십니까?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는데 죽음과 세금이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유토피아, 낙원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꿈꾸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과 세금이 없는 낙원을 꿈꾸는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즐겨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우리가 그냥 뭐 평범하게 사용하는데 그 말의 속뜻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0%라는 거죠. 죽음과 세금이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꿈꾸고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부질 없는 망상이라는 거죠. 그건 꿈이 아니에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있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바로 현실이죠. 우리 현실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을 꿈꾸는 것이지 피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확률이 0%인 것을 바라는 것은 망상이라 그러죠. 이것은 굉장히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냥 낭비를 하는 거예요. 헛생각을 하는 거죠. 망상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터무니없는 죽음, 억울한 죽음, 부당한 죽음, 불의의 죽음은 피할 줄 알아야 되죠. 죽음이란 대존재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나 불의의 죽음, 터무니없는 죽음은 피할 줄 알아야 되죠. 또 세금도 피할 수 없어서 우리는 즐겨야 돼요. 그러나 터무니없는 세금, 부당한 세금, 징벌적 세금, 과다한 세금은 피할 줄 알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토피아와 낙원으로 그리고 죽음이 없으면 정말 좋을까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삶과 인생이 소중한 거죠. 죽음이 없다면 삶과 생명과 인생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세금이 없다면 어떤 세상인가요? 세금 내기 싫죠? 근데 세금이 없는 세상, 또 세금을 안 내고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렇게 좋은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는 아주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유가 없고 그리고 힘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활기차게 일도 안 하고 부유하게 살지도 않는 세상이 그런 나라는 세금이 없어요. 우리는 보통 북유럽의 복지국가 해서 복지를 완벽하게 하면은
해서 그들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죠. 재미가 없어요. 그런 세상은. 그리고 복지가 그렇게 많은 북유럽이나 유럽에서는 소득의 월급의 50% 정도를 세금으로 국가가 떼어가죠. 그리고 복지란 이름으로 국가에서 다 해줘요. 나의 복지를 남이 국가가 내 소득을 다 떼어가서 해주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번 소득으로 가능하면 나의 개인 복지를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진정 살아있는 것이지, 너는 뭐가 필요하니까 이것 주고 저것 주고 해서 나의 복지, 나의 인생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건데, 그래서 정말 재미없죠. 굉장히 수동적이고 내 자유가 없이, 선택의 자유가 없이 국가에서 만들어준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복지국가를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하고 유럽을 얘기하는데, 복지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의 활력이라든가 삶에 대한 의지,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어떤 기회나 또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사실 뺏어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생은 자기 스스로 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할 때 인생이 아름답고 인생이 활력이 넘치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게 나오는 거죠. 남이 다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면은 내가 창의적이고 내 의지로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노예가 되는 거죠. 복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복지 사회에서 산다는 것은 내 자유를 사실 빼앗기는 거죠. 이제 그런 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거죠. 죽음과 세금은 명백하게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다 이거죠. 그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인생, 생명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금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과 사업을 즐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마음껏 생명을 즐겨서 아름다운 인생과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세금을 피할 수 없다면 일과 사업을 즐겨서 많은 세금, 당당한 세금을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당당하고 멋지게 자신의 능력을 일과 사업을 통해서 나온 많은 소득을 통해서 당당한 세금을 내면서 사회를 속에서도 우리가 자신 있게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좋을까요? 조금 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많이 낼 수 있는 게 좋죠.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부자고 소득이 많고 일과 사업을 엄청나게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랬어요. 고대 로마 사회가 그랬죠. 로마 제국이 만인 법 앞에 평등하다. 법이라는 개념, 의무와 권리의 개념을 정립시킨 게 바로 로마인데, 그들이 가졌던 의무와 권리,
평등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등이라는 개념을 로마 법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린 평등한 거는 똑같은 권리를 갖고 똑같은 재산을 갖는 걸로 생각하는데, 로마인들의 평등은 무엇인가? 여기서도 4대 의무는 노동이죠, 노동. 노동, 일. 누구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을 꿈이라 그래요. 꿈. 노동. 노동을 해야 소득이 생기고, 그래 또 세금을 내잖아요. 그 노동을 해서 소득 생기면 납세 의무를 하는 거죠. 납세 의무. 이게 이제 평민들이나 자유인들이 하던 의무예요. 의무. 노예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노예. 노예는 4대 의무가 없어요. 노동도 없고, 납세도 없고, 교육도 없고, 국방도 없어요. 자기 일이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는 일 시키면 그 심부름, 그 일을 하는 거지 자기 일과 자기 노동이 아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노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죠. 노동의 의무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드렛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누가 일을 해요? 주인이 일을 하죠. 일을 하면서 필요한 걸 시키는 거죠. 그것만 하는 사람이 노예죠. 그래서 노예는 의무가 하나도 없어요. 책임도 없고. 그러나 평민, 자유민이 되면 노동과 납세 의무를 반드시 하죠. 그럼 귀족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귀족. 클래식이라 그래. 클래식. 그죠? 클래식. 고전적이다. 클래식. 귀족의 자제. 남자만 받았어요. 사실. 이런 남자와 여자의 남자만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귀족의 자제들은 교육을 받죠. 그래서 글을 알아요. 글. 그래서 문화가 있는 사람을 귀족이라 해요. 교육은 귀족만 받았어요.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이 의무는 귀족만이 하는 의무죠. 그리고 국방의 의무. 혈세죠, 혈세. 전쟁이 일어나면 최전선은 맨 앞에 달려가서 죽음으로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귀족이죠. 그래서 귀족은 교육과 국방의 의무까지 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귀족들은 일을 하죠. 또 노동의 의무는 당연히 하고 납세도 하죠. 귀족이 되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국가에서 정해준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자기가 자진해서 내요. 세금을 많이 낼수록 권리를 갖고 귀족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귀족 중에서도 세금을 많이 내고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혈세를 진짜 내거나 하면 전쟁에 나서 공적을 세운 사람들일수록 더 높은 가장 존경받고 많은 권리를 갖는 귀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유민 평민이나 귀족들은 이런 의무를
수행을 한다. 귀족이 되려면 이 의무를 더 많이 해야만 귀족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3대 권리를 갖게 되죠. 생존권, 또 생존권이 있어야 노동을 하고 하게 되겠죠. 생존권, 생존권, 건강, 얼마큼 건강해서 활동력이 많으냐.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힘과 권리를 더 많이 갖게 되죠. 소유권, 납세를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소득도 있지만 자산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세금을 더 많이 낼 수가 있죠. 그리고 평등권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게 권리죠. 권리에 대신 권력인데, 의무를 많이 한 사람들은 큰 권리와 권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평등이죠. 노예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고 노동하고 납세만 하는 평민들은 그만한 권리와 권력을 갖는다. 그래서 이 평등은 이 의무의 양과 권리의 양이 같다는 면에서 평등한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평등하다는 것은 의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권리와 권력을 많이 갖고,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떠한 권리와 권력도 가질 수 없다 하는 게 평등한 것이죠. 이게 로마인들이 말한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정한 의무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권리가 더 많고 많은 존경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사에서는 양반이나 귀족이 되면 세금도 안 내고 국방의 의무도 안 하고 권리를 많이 갖는 식으로 이렇게 잘못돼 있어요. 그리고 권리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노동도 안 하고 납세도 가장 적게 하도록 해주고, 교육은 받죠. 교육은 받았다는 하나의 이유로 또 군대도 막 안 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돼 있다는 거죠. 이건 아마 조선시대 그 양반 문화부터 이렇게 나온 것이 지금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만 평등을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된 것 같아요. 국방이나 노동이나 납세를 권리와 권력을 갖는 사람들이 노동과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소홀해요. 그리고 공부만 해서 교육만 받고 양반이다, 우리는 상류층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많이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더 많은 권리를 줘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또 소유를 많이 한 사람한테는 또 세금을 더 종부세, 종소세 해서 더 세금을 뜯어내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납세를 많이 한 사람들이 권리가 없고 계속 의무만 더 수행하는 사람으로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의무를 많이 하고 납세를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군대에서 정말 공적을 세우고 전사한 사람들은 큰 권리를 갖고 존경을 받아야 하는 사회가 진정
평등한 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다고 믿고 있어요. 비밀이 있고 공짜가 있고 정답이 정확하게 있다고 믿는데, 이 세 가지가 인생에 있다고 믿는 것과 이 세 가지가 인생에 없다고 믿는 것에 따라서 인생에 대한 자세와 인생에 대한 결과가 180도로 확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앞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믿음의 문제인데, 믿음의 문제. 인간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하는 것이죠. 또 당위성, 사회는 공정해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된다고 믿느냐 아니냐는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반드시 공정하고 인간은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롭다? 아니다. 인간 문제나 사회에서는 인생은 공정하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믿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결과가 또 확 달라지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정과 평등과 정의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믿나요? 공정, 평등, 정의는 인간사에서 인생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나요? 이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통수단,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인간관계도 맺게 되고 또 소통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도 누리게 되고 상대를 이해하고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소통수단에 대해서 어떤 매체가 가장 중요한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수단이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란 게 하나 있죠. 그리고 또 말이란 것이 있고, 그리고 이미지, 우리의 몸짓이나 손짓, 눈짓,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진정한 소통수단이고, 가장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소통수단이냐 하는 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